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TV 용입니다. 기질적인 발기부전, 특히 이제 대사증후군, 혈압, 당뇨, 고지혈 동반된 기질적인 발기부전 환자에서 70대가 되면 이 먹는 약에 반응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자가주사요법도 효과가 떨어지면서 보형물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보형물 전공하신 선생님들도 있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추가적인 상담을 하러 또 저한테 오시는 분도 있고, 저한테 이제 보형물 수술을 받고 그 추가적인 상담 때 이제 이런 오늘 그 상담 내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형물 수술 후에 그 이상의 치료 상담했던 분들을 몇 케이스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좀 지나친 욕심을 내는 분들이 있다. 또 필요할 때마다 또 약을 더 복용하거나 아니면 혈액 순환 때문에 혈액 공급 때문에 그 음경체부나 귀두 부분의 따뜻함, 충혈되는 느낌을 위해서 메일로법을 추가하게 되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원인 중에는 정액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두 분 다 70대 후반 환자들인데요. 이분들도 세조각 팽창형 펌프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할 때 발기를 시킬 수 있고, 그 펌프를 끌 때까지는 발기가 유지되는 성적인 기능에서는 그 재활치료를 마친 분들에서 그 느낌이나 사정하는 느낌, 정액양 이런 것 때문에 추가 상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배경질환으로 이제 전립선 암을 수술하신 분들은 정액이 원래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대부분 이제 혈압, 당뇨 때문에 대사증후군 때문에 수술하신 팽창형 보형물 환자분들에서 성적인 이런 기능은 이제 완벽하게 회복이 됐는데 정액양에 관심이 많다 이분들이 좀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좀 욕심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성적인 패턴 이런 거 이제 보고 상담을 해드렸는데, 결국은 정액양에 대해서는 전립선 암 때문에 수술하신 분 말고 전립선 기능이 정상적인 분들에서는 반드시 전립선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분이 정액 생산 능력이나 그다음에 전립선에 어떤 다른 약물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병력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제 남성 호르몬의 레벨입니다. 갱년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 약물을 병용 치료하게 되면 뭐 수술을 하지 않은 분들의 약물 치료와 거의 비슷하게 되거든요. 메일로법을 하게 되고, 혈류개선제 중에서 정액양을 늘릴 수 있는 약제들을 사용하게 되고, 호르몬 치료까지 하게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모든 것이 이제 전립선 검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분은 전립선 암은 아닌데 전립선 특이항원 PSA 수치가 7, 8 이렇게 유지가 돼서 뭐 대학병원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대학 교수님도 절대 정액양 얘기를 하니까 절대 그 내비도 호르몬 주사 맞으면 안 된다는 걸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상담을 하더라도 뭐 난 발기력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만족을 하는데, 이 팽창형 보형물 수술 때문에 자기 상대자와 너무 만족을 하는데 정액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다른 약물 치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액양에 대해서 70대 후반인데 주 3회 이상의 성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액양을 늘리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70대 후반이 이제 이 발기부전에 대해서 보형물 수술을 하게 되면 성기능에 대한 강직도 유지가 너무 잘 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성행동이 대부분 자주 성관계가 있는 거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수반된 정액양의 변화 이런 거는 본인이 너무 이제 과욕을 부리는 건 문제가 있고요. 이제 그 호르몬이 잘 유지가 되던 분들도 또 한 사례에서는 전립선 특이항원도 정상이고,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가능하면 안 하고 이제 성관계 패턴을 잘 유지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배경 질환에 그 당뇨가 악화가 되면서 자꾸 남성 호르몬이 점점 감퇴가 돼서 작년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에 호르몬 보충요법 내비대 주사를 다시 하면서 크게 이제 만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 환자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약물, 또 전립선 증상에 따라서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물, 70대 후반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워낙 다양하고, 또 비뇨기계 약물도 저한테 이제 오시기 전에 다양한 약물을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약물을 리뷰하고, 그분의 이제 전립선 특이항원,
또 호르몬 레벨을 조절해드리고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게 점점 2단계, 3단계의 상담을 거쳐서 조금씩 또 만족도를 높여가게 될 수 있다는 것 이제 느끼면서 환자분들이 보형물 수술을 통해서 성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더라도 그 이후에 성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별로 환자마다 눈높이 검진과 치료가 또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보형물 수술을 한 후에 정액이 양이나 성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진료와 상담하게 되는지, 보형물 수술 이후의 진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뇨의학TV 이용이었습니다.